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꿈 다시 보기 채널입니다. 오늘은 간밤에 꾼 꿈의 의미를 저희의 상상력으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들어가기에 앞서 공지 하나 말씀드릴게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저희 꿈 모임 하는 게 좀 어려워져서인지 전화로 꿈 상담을 할 수 있냐는 문의가 많았습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전화 상담을 하고 있지 않았는데요. 저희도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전화나 화상으로 하는 꿈 상담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더보기란을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꿈은 50대 직장인 여성의 꿈입니다. 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자주 가는 주점이다. 반지하에 있다. 담배를 피거나 바람을 쐬고 싶은 사람들은 계단을 올라가 주점 앞 인도에서 해결하는 편이다. 거기에 335 모여서 담배를 피거나 바람을 쐬며 이야기를 나눈다. 이 공간에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재미도 있다. 주점 앞 인도에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길에 있는 고양이를 본다. 3-4마리가 있는 것 같다. 케이스 안에 있는 고양이도 있고 누군가는 케이스에서 꺼내기도 한다. 고양이들의 생김새와 행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누가 키우는 고양이인지 서로 이야기하는데 그 상황이 꽤나 재미있고 서로 일상을 나누는 듯한 다정한 느낌도 들었다. 각자 고양이를 데리고 가는데 나는 헤어지는 것이 아쉽다. 참 길고양이도 있었던 것 같다. 길고양이를 집으로 데리고 갈까라고 생각한 것 같다. 저희의 상상에서 꿈을 펼쳐보겠습니다. 먼저 이 꿈에 대한 선생님의 소감을 들어보고 가볼게요. 어디에 머물게 되던가요? 저는 좀 고양이에 머물게 됐거든요. 좀 외로움과 소통하고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고양이랑 같이 살아본 적이 있지만 뭐 동물과 같이 살아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다 할 것 같은데 동물의 마음을 알고 싶은 그 마음이 되게 커지잖아요. 되게 잘 소통하고 싶고 근데 그게 사실 쉽지 않고 그래서 많은 정성을 들여야 되고 그래서 여기 고양이를 한 마리씩 데려온 여기 사람들이 원하는 게 좀 그런 거지 않을까? 좀 잘 소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들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점을 이용하는 사람들 네. 입장에서. 네. 근데 이렇게 고양이를 케이스에 데리고 나와서 사람들이랑 생김새랑 이런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내가 진짜로 소통하고 싶은 대상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은 찾고 싶은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달까? 그 어려움을 이 사람들과 좀 해소하고 있는 장면인 것 같았어요. 그 장면이. 네, 동의가 되네요. 로버트 존슨에 따르면 디오니소스는 와인과 엑스터시 그리고 해방과 버림받음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디오니소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술과 쾌락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심리적 차원에서 디오니소스는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신, 즉 원형입니다. 모든 원형적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의 디오니소스적 면 역시 그 물고 조절에 실패하거나 방향을 잘못 잡을 경우에 대단히 위험해지는 속성이라 하겠습니다. 즉 우리의 내면이 디오니소스에 점령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꿈은 주점과 고양이 이미지를 연관 지음으로써 내 안의 디오니소스적 에너지와 고양이로 표상되는 본능과 직관 영역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둘 사이의 상호작용이 어떠한 의미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 밝혀보는 것이 이 꿈을 통한 내면 작업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심리 내면에 존재하는 이 두 요소는 어떤 식으로든 관계하고 통합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주점은 현대인들이 자신 안의 디오니소스적 에너지를 발산하는 대표적인 공간입니다. 주점 이외의 환경에서는 디오니소스적 에너지의 발산과 표출은 환영받지 못하죠. 우리의 자아는 디오니소스적 측면에 대해 비이성적 자질로 폄하하고 매도하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디오니소스적 에너지는 삶에서 감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을 통칭하기 때문입니다. 자아가 구축해온 질서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는 것이죠. 주점은 춤과 노래, 술이 모두 가능한 아주 특별한 공간입니다. 세 가지 즐거움을 한꺼번에 요란스럽게 맛볼 수 있는 공간은 드물기에 더욱 빠져들고 끌리게 되죠. 주점에서는 바싹 당겨두었던 긴장의 끈이 술잔 몇 번에 풀어지죠.
거기에다 마구 들떠 있어도 문제될 것 없고 타인과의 교류도 쉽게 성사되는 곳입니다. 낯선 이와도 금세 가까워지고 친밀감은 빠르게 충족되는 것 같고 모든 것이 흥겹게만 느껴지죠. 더군다나 나는 주점 앞 인도에 서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와중에도 다정함을 느낄 정도로 섬세한 심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는 긍부정의 측면을 다 가질 텐데 어쨌든 관계 안에서 다정함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속상한 일이지만 삶은 그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은혜를 베풀지 않아요. 주점이라는 공간에서 술에 취하고 분위기에 취하고 기분에 취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을 겁니다. 수시로 찾아오는 외로움과 공허함이 한꺼번에 해소되는 것 같거든요. 그것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저만치로 밀쳐둘 수가 있습니다. 일시적일 망정 삶의 여러 과제와 숨막히는 긴장 속에 살아가는 힘겨움을 잊게 해주는 곳이 주점이라는 공간이죠. 선생님의 내면에서 주점의 영역을 살펴보면 어떤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요새 현실적으로 제가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전혀 그 주점의 영역을 저한테 허용하고 있지 않거든요. 강제로 문을 닫은 상태. 내가 내 자제력을 잃거나 일상에 쏟아야 될 에너지가 허비되는 것을 굉장히 이제 막고 있어요. 그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소소한 즐거움에 대해서도 워낙에 이렇게 쪼여놓은 상태라서 좀 황폐한 상태? 좀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심리적으로 내가 주점을 가면 거기에서 이렇게 질펀하게 놀고 다시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 거기만 빠져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빨리 이 모든 힘든 상황이 끝나고 이전처럼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그냥 이 상황 안에서 내가 그런 주점의 영역도 허용하고 아직 그거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주점이 회피를 위한 최상의 장소이면 틀림이 없어요. 보겠습니다. 집단과 조직으로 굴러가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자면 적응에 치열한 노력을 쏟아야 합니다. 때문에 온갖 짐과 굴레를 벗어던지고 저 파란 하늘 위 구름처럼 자유롭게 흘러다닐 수 있다면 하고 바라게 되는 거죠. 또 집시나 방랑자 같은 삶을 동경하게도 됩니다. 이처럼 우리 내면의 디오니소스는 삶의 무게와 책임감에 짓눌려 살아가기를 거부합니다. 실제 집시나 방랑자로 살아가는 이들은 디오니소스적 에너지를 깨어있는 삶에서 살아내고 있는 이들이죠. 그러나 그 선택에도 엄청난 용기와 희생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되살아난 불안과 공허 속에서 다음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술에서 깨어나면 외로움은 더욱 깊어지죠. 만일 이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면 자신 안의 디오니소스적 에너지가 그릇된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꿈에서도 확인되고 있듯이 주점 영역에 과몰입하고 있는 동안에 내 안의 고양이는 케이스 안에 갇혀서 고통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꿈은 주점과 고양이를 관계시키는 이미지를 띄웠어요. 주점 앞 인도에 있는 고양이들의 이미지는 양가적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주점과 고양이의 조합은 분명 반가운 측면이 있기도 하죠. 주점 영역에서 신나는 시간을 보냈고 주점에서 가질 수 있는 즐거움과 혜택을 충분히 누렸다면 이제 또 다른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때 고양이는 다음 단계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실마리가 되는 이미지인 거죠. 디오니소스적 에너지가 보다 성숙한 형태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고양이라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이 꿈은 주점에서 경험한 유쾌한 즐거움의 바탕 위에서 보다 깊고 성숙한 형태의 기쁨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점과 고양이의 꿈 이미지를 최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해석이라 하겠습니다. 나의 내면에 주점이 있습니다. 주점은 자아의 강력한 지배력에서 다소간 예외 영역에 해당하는 곳이죠. 자아는 소나기에 움켜쥐고 통제하고 싶으나 주점은 자아의 통제 능력을 약화시키거나 느슨하게 만드는 곳입니다. 주점에서 자아의 통제력은 맥을 추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죠. 주점은 디오니소스의 에너지가 풀어지도록 허용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주점에서 과도하게 흐트러지면 내면의 다른 영역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고양이를 대단히 신성한 동물로 숭배했습니다. 융분석가인 폼프란츠는 고양이라는 책을 통해 고양이가 갖는 풍부한 상징을 깊이 있게 풀어냈는데요. 고양이의 특성을 한 문장으로 추리면 고양이는 사람에게 영혼을 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양이는 독립성과 관련되는 이미지죠. 고양이는 자신만의 영역, 자신의 영혼을 확고하게 지키는 것의 상징적 이미지를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양이 집사로 살아가기를 자처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죠. 자신만의 영역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며 오롯이 자신으로 있고자 하는 확고부동한 태도에 모든 인간들은 매료됩니다. 외로움에 몸서리치는 나약한 인간으로서는 고양이의 그 점을 부러워하고 칭송할 뿐 자신의 삶으로 직접 살아낼 자신은 없는 거죠. 고양이가 특별한 숭배를 받는 이유는 거기에 있을 겁니다. 꿈 이미지로 돌아와 보면 주점 앞 인도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미지는 주점을 방문할 때마다 하게 되는 일상적 경험 중 하나일 것입니다. 꿈은 실제 경험을 가져와 고양이 이미지와 연결시킴으로써 현재의 상태에서 변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점 밖으로 나온다는 것은 주점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점 앞 인도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는 온통 고양이에 관한 대화였죠. 주점을 벗어날 때 각자는 자신의 고양이에 대해 집중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를 상징적 차원에서 바라보면 주점 영역에만 심취하거나 그 영역에 지나치게 오래 머물 때 내면의 고양이를 챙기고 돌보는 데는 소홀해지기 마련이다 라고 말해주는 거죠. 케이스 안에 든 고양이도 있고 누군가는 케이스 안에서 고양이를 꺼내고 있습니다. 케이스가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 못내 아쉽죠. 고양이를 가둬두는 느낌을 거둘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케이스 안에 갇힌 고양이로서는 불안하고 답답할 것입니다. 고양이는 낯선 곳과 낯선 사람을 극도로 경계합니다. 주점 앞 인도라는 환경은 고양이에게 편할리 만무합니다. 고양이를 그런 상태로 둬서는 안 되죠. 이는 주점에 과도하게 심취한 결과를 드러내는 이미지인 겁니다. 주점과 고양이 그리고 케이스의 이미지를 연관지어 상상해 보면 정도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주점이라는 환경에서 고양이의 고유한 특성은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고양이로 표상되는 본능과 직관의 영역은 타격을 입게 될 겁니다. 꿈을 보면 주점을 방문하는 이들 중 고양이를 대동하고 오는 이들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선생님은? 고양이랑 같이 살 때 저는 고양이랑 잘 소통을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뭘 요구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고양이도 그래서 저를 그렇게 좋아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근데 뭔가 굉장히 소통하고 싶은데 어려우니까 저는 그냥 그걸 포기하는 쪽이었어요. 근데 이 꿈에 그 케이스의 고양이를 이렇게 데리고 주점에 간다고 생각을 하면 그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주점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나 혼자 내가 고양이와 이렇게 마주보고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그 편이 더 좀 쉽고 편한 방법인 것 같고 얼마 전에 그 뭐 예능 프로그램에서 어떤 연예인이 고양이랑 같이 사는 그런 장면을 봤는데 그 사람은 좀 소통을 잘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의 말에서 굉장히 저는 좀 외로움이 묻어난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을 자기 혼자 이렇게 저렇게 잘 다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 것 같았어요. 자신의 외로움을? 네. 그래서 고양이랑도 잘 소통하나? 좀 이런 생각도 지금 드는데 그러니까 이 꿈에 고양이를 데리고 주점에 오는 사람의 마음도 그런 고양이가 나타내는 직관 그리고 그런 외로움 이런 것과 잘 관계 맺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것의 어려움을 지금 어떻게 넘어가야 할지 그 방법을 찾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주점에 오는데 고양이를 대동하는 이유는 뭘까?
실제라면 고양이를 데리고 주점에 방문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는 겁니다. 고양이는 인간에게 고독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는 고마운 동물이죠. 그런데 주점의 분위기에 압도당하고 취해버리는 순간 소중한 특권은 쉽게 패대기 쳐집니다. 이를 두고 자기 파괴적 행위라 부를 수 있는 거죠. 몇몇 손님들은 고양이를 주점까지 데리고 왔어요. 이는 고양이로부터 고독할 자유까지 빼앗은 꼴이 되었는데요. 자신의 고독함을 잘 지켜내지 못할 경우 다른 이의 고독함마저도 함부로 침범하게 되는 거죠. 주점 앞 인도에서 각자의 볼일이 마무리되면 다시 주점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꿈은 이미지들의 흐름을 절묘하고 빈틈없이 배열함으로써 고양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점 영역의 에너지가 덜 미치는 곳에서 고양이의 존재가 부각된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아주 커요. 고양이를 확인하게 된 이상 주점 안으로 돌아가더라도 이전처럼 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자리를 떨치고 일어서야 할 시점도 스스로 정하게 될 수도 있어요. 케이스 안에 든 고양이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활용하고 싶다면 그것은 주점에 머무는 동안 고양이를 잊지 않는 겁니다. 고양이를 잊지 않는다는 것은 적절한 수준에서 마음껏 즐기되 적당한 때에 다음을 기약하며 일어날 수 있는 자제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긴장을 풀고 즐기는 것과 주점의 분위기에 과도하게 취하여 들뜨는 것은 엄연하게 다른 경지라 하겠습니다. 주점 영역이 정신을 점령해버리면 고양이가 좁은 케이스 안에서 고통받는 시간도 그만큼 길어집니다. 주점까지 고양이를 대동한 이는 떠날 때를 알고 떠나는 이의 아름다운 뒷모습을 살아내려는 의지의 표명인 겁니다. 주점과 고양이는 그 특성에서 상충하는 이미지인 겁니다. 상충과 충돌의 가능성 때문에 주점에 대한 지나친 의존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존재는 고양이가 되는 것입니다. 상징적 차원에서 풀 때 적당한 시점에 주점 영역을 떠나야 하는 이유는 내면에 존재하는 고양이를 돌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조화와 균형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주점이 제공하는 모든 즐거움과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듯이 고양이를 돌보고 그로 인한 혜택을 누려야 합니다. 고양이와 함께 한다는 것은 내밀하고 고요한 영역에 머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양이 집사의 충실한 삶이란 자신 안에서 홀로 유유자적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두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점의 고양이를 대동한 이들은 자신 안에 존재하는 디오니소스적 에너지를 조절하고 싶은 강력한 바램에 작용해서 그러한 것입니다. 디오니소스적 에너지는 자아를 두렵게 만드는 내적 요소거든요. 이 에너지가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갈 경우 결핍된 친밀감은 술과 섹스에 대한 탐닉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의 디오니소스적 면은 방종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쪽으로 흘러갈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내면의 원형 디오니소스가 뻗치는 힘의 위력은 그처럼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는 자신의 디오니소스적 면을 통해 내적으로 고요와 평화의 기반을 닦아서 영혼의 순례자를 성취하기도 합니다. 그 여정에 있어서 고양이는 썩 훌륭한 안내자가 될 수 있다고 꿈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나 역시 고양이에게 호기심을 보이고 있죠. 심리 내적 차원에서 고양이 집사로 부름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고양이는 주점의 즐거움을 앗아간다기보다 배가시켜 줄 수 있는 요소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죠. 저는 아까 심리적으로 주점을 안 간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회피하고 싶어서 이성을 끌려고 영화를 보거나 TV를 보거나 이런 것도 내가 주점을 잘못 이용하는 방식 중에 하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내적으로 고양이를 돌보는 거를 힘들어 하거든요. 실제로도 힘들어 하지만 나 혼자서 어떤 그런 외로움이나 어려움에 머무르면서 그 와중에도 나를 돌보려고 하고 내가 이 순간에 뭘 하고 싶은지 뭘 해야 하는지 이렇게 고민하고 해보고 이걸 되게 버거워해요.
내 보통 나이대의 사람들보다도 그런 거 훨씬 못하고 있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있는 순간에도 이거 내가 내적으로 고양이를 마주하는 거를 되게 피하고 싶은 마음이 제가 막 느껴져요. 내가 고양이를 돌봐야 된다는 거는 알겠거든요. 그게 너무 이제 그걸 돌봤을 때에 내가 누릴 혜택 이런 것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고 제가 얼마 전부터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때로는 그냥 기계적으로 수동적으로 막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하나 이제 빨리 미션 클리어하면 뭔가 들어줄 것 같고 이왕에 내가 그 시간을 드릴 때에 내가 내 마음을 얼마나 열고 그걸 진짜 마음으로 느껴보려고 노력하고 그런 노력도 내가 내 안에 고양이를 마주하는 시간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것부터 한번 해보고 싶다.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꿈으로 찾아오겠습니다.